푸른밤 종현입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라면 아마 몇 가지 떠오르지 않을 테지만요.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적어보자면 노트로 한 장 정도는 거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인도 마찬가지죠. 그만둘 이유라면 끝도 없이 떠오르는데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그게 다일 때가 많죠. 한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해야만 하는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라고요. 수가 더 많은 쪽이 다툼에서 유리한 법이지만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잘 단련된 하나가 판의 형세를 뒤집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양한 이유들 중 어느 것에 힘을 실을 것인지,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것인지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Rocket Punch Generation. 9월 9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W.N. 웨일의 RPG Shine이었습니다. 예전에 푸른밤에서 라이브도 함께 보여주셨던 W.N. 웨일의 곡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곡 불러주셨는데 참 매력적인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자, 오프닝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죠.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거를 할 시간에 다른 걸 좀 더 하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다른 마음, 반대되는 마음이 또 들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뭐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선택한 어떤 시간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한 가지 쪽으로 마음과 몸을 좀 쏟아내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람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갈래로 관심과 좀 노력을 분산시켜서 좋은 결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잘 못해요. 여러 갈래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 관심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게 이렇게 분산시키는 걸 잘 못해서 되게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추석이죠. 푸른밤에서도 추석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추석, 혼솔남녀라는 주제로 혼자 그리고 솔로인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혼자 여행 갔던 이야기도 좋고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들려주셔도 좋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도 있습니다. 15일은 선우정아 그리고 헤르츠 아날로그 이 두 팀과 함께 하고요. 16일은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오늘의 라디오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푸른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고요. 92년생 원숭이띠 동갑내기 5명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라고 하죠. 밴드 잔나비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우, 양준모, 옥주현, 전미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 초대합니다. 샤 롯데 시어터에서 10월 3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9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서태지 씨의 곡입니다. 서태지 씨 곡은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할 때의 어떤 음악 색깔과 서태지 씨 솔로로 나와서 활동할 때의 음악적 색깔이 많이 달라졌었죠. 제 락밴드의 어떤 성향을 많이 띠고 있었던 그런 서태지 아이들의 곡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솔로로 나온 후에는 이제 밴드의 어떤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많이 보여준 그런 서태지 씨인데 그 곡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전쟁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 곡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사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그리고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 듣겠습니다.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파워풀하죠? 그리고 좀 뭔가 적나라한 느낌이 있어서 뭐랄까 되게 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여러 의미로 되게 붉어지는. 이다솜님,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 중인데요. 여기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에 종현 씨 목소리 듣는 것도 참 좋네요. 제가 요즘 찌인하게 향수병에 걸려서 마음이 좀 뒤숭숭했는데 푸른밤을 듣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오늘도 잘 부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해외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서 함께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향수병 해외에 오래 나가시면 다들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밤에서 한국의 이야기도 좀 전해 들으시고 한국의 날씨, 한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이렇게 또 소통을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국과. 4437님, 오늘 어머니 차를 빌려 타고 등교했는데요. 차에 기름이 없어서 제 용돈으로 주유를 했는데 2만 원어치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뭔가 너무 오래 주유한 것 같아서 영수증을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5만 원어치를 넣었더라고요. 용돈이 뭉텅 사라졌어요. 이제 한동안 굶주려야 돼요. 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심이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5만 원어치를 전부 다 쓰진 않으셨을 텐데 4437님이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매일 타는 차도 아닌데 이렇게 기름값까지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님께, 어머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별님, 한동안 상큼한 향, 시원한 향의 비누를 쓰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무거운 깊은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집었어요. 가을이긴 한가 봐요. 향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옷도 조금씩 계절에 맞춰 깊이 있는 것들에 손이 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절 맞춰서 향수라든지 바디워시라든지 샴푸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근데 항상 쓰던 것만 써가지고 네, 저는 좀 어찌 보면 좀 더워 보이는 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거 뭐 시원한 향 뭐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다 머스크 향을 이제 기본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머스크, 아몬드 뭐 이런 그런 향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저 얼마 전에 비누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 나는 비누를 찾아서 그걸로 열심히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 누나는 이제 그 향을 좋아는 하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건 좀 별론가 봐요. 그래서 이 어울리는 향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9785님,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이 끊긴 후 계속 마음이 아플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무덤덤한 걸까요?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가끔은 아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는 제 마음에 갑자기 제가 낯설고 겁이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함께 있을 땐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사나,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나 정말 삶의 이유를 못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하잖아요, 상황에. 그래서 진짜 어느새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없어도 견딜만 하고 그 사람이 줬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좀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고 뭐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그런 좀 마음을 잘 표현한 곡이 또 있지 않습니까? G.O.D의 보통날이라는 노래. 보통날이 된다고 네가 없어도 참 전 그 가사가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감정을 겪네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가 봐요.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허클베리피의 아름다워. 이 곡은 소울맨과 함께한 노래입니다. 9145님 신청곡이에요. 기다려줄래 깊고 푸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친구에 등장하는 주인공 4인방은 평생 함께일 것 같던 시절을 건너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 그룹의 멤버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정을 무기로 같은 꿈을 향해 나란히 전진하고 있죠. 푸른밤 더 라이브 밴드 잔나비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안은 남자들만 저까지 6명이네요. 이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들 이름 앞에 이 두 글자를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더라고요. 훈남 밴드 잔나비 5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잔나비입니다. 훈남 5분 오셨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6명 있네요, 이번에. 네, 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남자 여섯이서 또 오늘 푸른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잔나비 5분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나비의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나비 기타 김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보드 유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나비 베이스 장경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잔나비 드러머 윤결입니다. 네, 그래요. 오프닝에서 영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랫도록 함께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연락을 잘하면서 꿈을 함께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5분을 이 친구 영화에 비교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저희 다 동네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네네. 밴드 같이 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한 10년 정도, 네. 10년 넘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오프닝이 있는 이유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함께해온 5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요. 푸른밤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사실 노래는 푸른밤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려서 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활동하시느라 좀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 달에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8월 달에 앨범 나오고 그러고 라디오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다행히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지? 예, 좋습니다. 행복해요. 네. 네. 피곤하기보단 계속 공연하고 그리고 라디오 하고 또 작업할 일도 많이 생겨서 네네. 작업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5분이서 함께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좀 뭐랄까 라디오라든지 그 외적인 어떤 노출들을 많이 할 기회가 이번이 가장 큰 건가요?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네. 하고 오신 어떤 활동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신 네.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계속 점점 계속 활동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푸른밤 같은 경우에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 네. 평소에 이 시간대는 좀 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간대는 보통 저희 항상 작업하는 항상 것 같아요. 작업실에서. 네. 다 함께 좀 작업을 진행하시나요? 모여서? 곡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그리고 네. 도영이, 영현이 이렇게 3명이서 하고요. 그리고 뭐 녹음이나 이런 거 할 땐 다 같이 모여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이 시간대에는 좀 어떻게 매일매일 모여서 곡을 쓰고 뭐 녹음을 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거의 매일. 아, 정말요? 매일이에요. 힘들어요. 네. 아, 정말 일주일에 아까 행복하다 그럼 그랬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인가요? 네? 한 4-5번 정도는 네. 함께 이 시간에 있는 건가요? 저희는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렇죠. 공연이나 뭐 작업할 일이 없어도 작업실에 나와서 그냥 수다 떨고 사실 음악을 안 했어도 5명이서 모여서 놀았을 이런 멤버라 가지고. 네, 네네네. 동네 친구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동네에서 지내시나요? 네. 그래서 특이한 게 보통 밴드들 보면 작업실이나 합주실이 홍대에 그쪽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위치한 경우 많죠. 저희는 다 분당 출신이라 가지고. 아, 예. 네. 저희 집 옆에 있어요. 네, 분당에 있어요. 네. 그럼 다 같이 모이기도 좀 용이하겠네요. 네, 완전 네. 그냥 모여서 일어나면 나오죠. 모여서 작업도 하다가 오늘 안 나온다 술이나 마시러 가자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기도 편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요. 5분 함께 또 한 시간이 얼마나 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학교 때부터라고 하셨으면 몇 년 정도인가요, 그게? 저랑 경준이랑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게 처음 시작이라고 보면은 정훈 씨랑 경준 씨랑 네.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시작을 그럼 하셨고. 딱 10년 됐고요. 음.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도영 씨하고 음.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3명이 뭉친 거는 아마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네. 네. 중3 말쯤에. 중3 말쯤. 네. 그러면 5분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모인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게 네. 되다가 20살, 21살 때 이제 영현 씨가 도영 씨가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같이 이제 멤버로 영입하게 됐고 그리고 경준이 같은 경우에는 또 네네. 밴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싸우고 뭐 그러다 싸우진 않았어도 네. 뭐 네네. 잠깐의 이별의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작년에 다시 들어왔어요. 작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결의를 네.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윤교 씨와 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나중에 완전 합류를 하신. 본격적으로 합류했죠.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출신이신가요? 사투리 쓰시는 네, 것 저는 같은데. 경상도 출신. 그렇군요. 언제 그러면 올라오셨어요? 올라온 건 이제 20살 때 올라와서 음악을 시작했고 이분들을 만난 거는 작년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도 있고 20살 만나서 이제 함께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잔나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다들 동갑이라고 하면은 어떤 네. 포지셔닝이 맨 처음에 어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스쿨 밴드를 했었거든요. 아, 네. 맨 처음에 스쿨 밴드를 들어가서 전 베이스를 쳤었는데 와. 사실 베이스를 잡게 된 이유가 베이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 자리가 남아 있었기 네. 때문에 보통 베이스가 남죠. 보통 네. 보통 그 베이스 자리는 중학교 때 그랬었는데 네. 이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지셔닝이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가 밴드를 따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컬이었어요. 네네. 근데 정훈이는 도영 저희 씨? 옆 학교였는데 음. 진짜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다고 소문으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네네. 이 친구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음. 제가 그래서 보컬을 딱 난 보컬 안 하고 난 기타 하겠다고. 아, 네. 함께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이제 좋은 좀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였겠죠. 네, 맞았어요.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우리 네. 옆 학교에서 서로. 네네. 네. 네. 자, 그래요. 잔나비 데뷔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첫 번째 싱글 낸 건 2014년이니까 2년 됐네요. 2년 네. 그렇군요. 사실 2년이라고 하면은 가장 뭐랄까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막 네. 발로 뛰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요즘에 공연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많은 또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겠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앨범 이번 새로 낸 앨범이 네네네. 인디 차트 2등 아, 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당히 상위 네, 그렇죠. 그렇죠. 랭크가 됐기 때문에 네, 2년 됐는데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네,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음악이 또 좋기 때문에 색깔이 뚜렷한 그런 팀이어서 더더욱 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브 한 곡을 듣고 와서 앨범 이야기, 음악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사실 네. 음악을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면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이제 더욱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어떤 라이브 곡 들려주실지. 네, 이번 곡은 저희 8월 4일 날 나온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브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난 어떤 맘이었길래 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곡 자체가 라이브가 엄청 깔끔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동네에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네. 합주도 많이 하시고 네. 얘기도 서로 얘기 많이 나누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합이 잘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이 곡이 이번에 발표된 몽키 호텔이라는 네. 앨범의 타이틀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타이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그런 곡 인디 차트에서도 2위 네. 할 정도로 많은 반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도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요. 이 곡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곡은 작년쯤에 여름에 멜로디를 다 써놨는데 겨울쯤에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네네. 단독 콘서트 때 팬분께서 사연을 주셔서 사연을 가지고 가사를 쓴 곡이에요. 멜로디를 먼저 완성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또 공연을 진행하면서 받은 어떠한 이야기들로 네. 네. 그래서 더 뜻깊은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사운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드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드팝스러운 느낌을 저희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구현해낸 곡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사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쭉 들으면서 뭔가 추억에 빠져드는 네. 사람마다의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상당히 잘 건드려져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다. 그리고 제목도 너무 예쁘게 긴 문장으로 잘 지어진 것 같은데 네. 제목을 정할 때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아, 이 곡은 정말 많았어요. 네, 이 곡 같은 경우가 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상당히 긴 이 제목을 결정한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긴 제목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긴 제목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다른 노래 중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건 이 네. 곡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해 줄 만한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울림의 노래 중에 창문 너머 어렴풋이의 생각이 나겠지요라는 네네네.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길게
그 후렴구의 가사를 길게 다 쓰면 정말 옛날 노래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사가 너무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길게 썼어요. 그렇군요. 네. 곡 자체를 딱 작업을 마무리했을 때 이 곡이 타이틀곡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느낌이 왔나요? 저희한테는 진짜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게 이 여름에 밴드가 이제 발라드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앨범 되게 용감한 앨범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칭하는데 타이틀곡도 용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사운드, 뭐 멜로디 이런 거 이 노래에 잘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이렇게 정했어요. 네. 어찌 보면 계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원래 사실은 봄에 앨범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획. 계절에 대해서 노린 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름에 여름 한참 더울 여름에 내게 돼서 네, 계절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우연하게. 그렇군요. 자, 그래요. 앞서서 몽키 호텔이라는 정규 앨범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앨범에 어떤 컨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와 컨셉이 담겨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번이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서 네. 되게 많은 걸 담고 싶었어요. 욕심에는. 그래서 시리즈물로 만들었어요. 이번 앨범은 몽키호텔 1이고요. 네. 앞으로 몽키호텔 시리즈가 쭉쭉 나올 예정이고 어, 그냥 몽키호텔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재밌는 동화처럼 유치하지만 그래도 메시지가 나름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 몽키 호텔이라는 컨셉은 뭐 멤버분들 네. 네. 뭐 지내는 그런 어떤 상상 속의 공간, 정신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업할 때 네.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약간 소꿉놀이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역할극 하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도 막 짜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업하고 이제 남는 시간 이제 누워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스토리.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호텔이니까 지배인이 당연히 있어요. 누가 지배인인가요? 저희가 지배인 저희의 역할은 아니고 네.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가상으로 만든 네. 이 노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들으셨던 뜨거운 여름밤 이 노래는 호텔의 웨이트리스 네. 원숭이가 부르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듣고 어떤 원숭이는 반해서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들. 그럼 몽키 호텔이라는 건 원숭이들이 가는 네, 원숭이들이 사는 원숭이들이 이제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투숙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앨범을 작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또 네. 승화를 시키는 그런 재밌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래요.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런 팀에게는 더더욱 뭐랄까 무게감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작업들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의 어떤 시리즈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번 앨범에 담겨있는 곡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네. 어떻게 작업이 됐고 누가 또 아이디어를 준 곡들이 있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공연을 진행하면서 받은 어떠한 이야기로 네. 팬분들의 이야기로 좀 도움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뭐 이번 앨범을 좀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번 앨범 만들 때 저희가 사실은 미니 앨범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작업을. 올해 1월 1일 딱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1월 1일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미니 앨범을 생각했으니까 약간 호락호락하게 봤어요. 한 작업에 5곡, 대해서. 6곡, 네. 많으면 6곡 뭐 이렇게 5, 생각을 6곡 담자.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곡을 쓴 3명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자의 작업실로. 네.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저희 매니저 형이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사실은 작업을 3달 동안 하려고 했어요. 곡 작업을. 네. 안 되겠다.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내서 4월 달에 앨범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바로 모여서 한 달 동안 곡을 막 썼어요. 3명이서 같이. 네네. 그래서 이제 써놓은 습작들 가지고 추려서 곡을 마무리를 완성시키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한 20곡 가까이 썼어요. 네네. 뭐 하루에 한 곡씩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곡을 모아놓고 나서 생긴 게 이제 컨셉 몽키호텔이란 컨셉인 거고 한 곡 한 곡당 캐릭터를 부여하자는 그렇게 해서 다채로운 트랙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랑 너무 잘 맞게 곡을 써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물을 내게 네네. 운명적으로 된 것처럼 정말 딱딱 들어맞았어요. 곡들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요. 상당히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만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맞아 떨어지네 퍼즐처럼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흥설수설했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좀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곡 작업을 하는 다른 멤버분들도 마찬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함께 녹음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작업 참여를 함께 하셨는지. 이제 편곡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곡을 써오면 이제 그걸 저희한테 이제 들려줘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뭐 드럼 베이스는 너네가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러면서 네. 합주를 하면서 편곡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편곡의 방향도 되게 바뀐 적이 많고요. 오히려 합주를 하면서 하니까 편곡이 더 빨리 끝날 때도 있고. 경준 씨와 윤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듬 악기를 네.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합주하시면서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러면 윤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합주라든지 곡을 이제 편곡 혹은 참여하게 될 때. 저는 뭐 드럼 스틱 돌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 공연하실 때. 건강과 사실 이두박근. 멤버들 작업할 때 저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혼자 다들 고생하는데 저는 혼자 이제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쉬다가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잘 몰라요.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또 네, 그래서 함께 녹음만 열심히 했습니다. 녹음과 또 이제 공연으로 앞으로 좋은 활동을 많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앨범 얘기도 좀 더 나눴는데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듣고 싶거든요. 네. 네네.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인지 설명만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저희 잔나비 홍콩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 가사 자체는 그냥 세대 간의 갈등 음. 뭐 그런 내용이고요. 홍콩은 그냥 정훈이가 홍콩 놀러 갔을 때 가사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홍콩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홍콩 느낌이 나요. 네. 곡 안에서의 네. 어떤 분위기는 네. 좀 그런 음악적 요소들이 또 숨어 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광고를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브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부 이 곡 라이브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잔나비의 홍콩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92년생 원숭이띠 동갑내기들이 모여서 만든 훈남 밴드죠. 잔나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잔나비의 홍콩을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네.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좀 표현한 가사다라고도 앞서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후렴구가 좀 인상 깊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앞에 1절, 2절 벌스 부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오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가사 맞아요. 안에서.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이 가사가 쓰여졌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가사를 쓰셨는지. 제가 썼습니다. 네, 정우 씨가. 그냥 그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많이 혼내시거든요. 네네. 뭐 사실 이 앨범 작업할 때 그 전에 있던 색깔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뭔가 음악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뭐
네가 지금 이뤄놓은 것들이 창피하냐고. 그냥 저는 아. OST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네네. OST 음악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되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이번 앨범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뒤로 도망치려고 하냐. 왜 다른 길을 네. 선택하려 하느냐. 네,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뭐 나누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모른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실 알면서. 알면서도 이제 네. 뭔가 마음의 무게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마음들이 좀 작업하시면서 들었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네. 고뇌 같은 것들도 이 가사 안에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 보네요. 그런 이야기까지. 네, 사실 함께. 저희 정말, 매니저가 네. 저희 친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집에 가면 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 정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 이렇게 막 하루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시다가 저희 공연 보러 오셔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시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그걸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또 뭐 공연도 유행어도 즐기시고. 네, 네. 유행어도 막 너무 많이 하시고. 어떠세요? 그러면 환경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음악을 네. 음악을 꿈으로 갖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버지께서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신데 저 때문에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셨어요. 관심을 또 네. 많이 갖게 되시고 네, 많이 언제 응원해 주시고. 좀 나는 이때 음악을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셨는지 멤버분들도 다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도영 씨. 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이제 음악을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느낀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막 미디를 좋아했어요. 미디 만지는 거를 너무 빠져가지고 네. 친구들 컴퓨터 게임 할 시간에 저는 미디를 했거든요. 컴퓨터로 가상악기로 음악을 만드는 네. 어떤 그런 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고 이걸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막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막 야 김도영이라는 애가 곡을 만드는데 뭐 천재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곡을 만드니까.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미디 프로그램을 네. 만지는 친구들도 흔치 않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 길인가 싶었어요. 그 어렸을 때도 네. 이제 쉽게 네. 지금까지 근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 음악에 그 데니 엘프만이라는 그 영화 음악 감독인데 그 영화 음악 감독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 많은 꿈 많이 키웠어요. 그러다가 그렇군요. 네 이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혼자 곡을 쓰다가 이제 이 친구들 만나게 돼서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건반악기, 그쵸? 네 피아노로 피아노로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셨고 네. 지금까지도 쭉 그 네.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다른 멤버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악기를 먼저 배웠어요. 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떠한 악기를 먼저 배우셨을까요? 저는 베이스부터. 베이스를 맨 네. 처음에 딱 네. 잡고 저희는 포지션이 각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살 때 중학생 때 배우고 이제 스쿨 밴드를 시작하니까 시작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정훈이랑 밴드를 같이 제가 하게 스카우트 됐어요. 했어요. 그렇군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손가락이 좀 돌아가는. 소질이 아니고 잘생겨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스스로 아니, 잘생긴 이거 그게 아니고. 귀하게 많았어요. 이게 중학교 뭐, 때. 그래. 고맙죠 정훈이한테.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밴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스쿨 밴드를 하다가 그때도 저희는 이제 자작곡으로 그렇구나.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뭐랄까 플러스 점수잖아요. 네. 자작곡을 한다라는 네. 거. 저희의 스쿨 밴드가. 엄청난 무기였죠. 그래서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 재밌다. 밴드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윤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도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다들 좀 밴드를 시작으로서 음악의 어떠한 뭔가 입문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스쿨 밴드 형들의 공연을 보는데 옆에 여자애가 막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남친 오빠가. 네네네.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멋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인기 많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관악부에 들어갔어요. 네. 드럼 치는 사람이 멋있다 그랬는데 관악부에 들어가셨다고요? 관악부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관악
음악에서 이제 악기를 제가 배워- 시골에 사니까 이제 학원이 없었어요. 드럼 배울 곳이. 그러면서 이제 드럼을 조금씩 배워 나가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좋아지게 되고 이제 하기로 저도 중학교 때 그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공연하는 걸 봤는데 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막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 저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뭐랄까 대회를 준비하고 싶어서 밴드 대회. 밴드 대회를 준비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 그렇죠. 자, 무대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잔나비 분들도 공연 경험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연 많이 하죠. 네. 좋아하는 어떤 환경은 있으세요? 뭐 야외 공연장, 실내 공연장 혹은 뭐 어느 날은 왠지 조금은 뭐랄까 조용한 공연장에서 네. 라이브를 하고 싶다든지 뭐 스탠딩석, 뭐 좌석, 뭐 여러 가지 공연장 환경이 있을 텐데 네. 본인만이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이 좋은 환경은 너무 원하는 환경은 많지만 진짜 무서운 환경이 있어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쉬는 날은 꼭 굳이 또 장비 챙겨서 버스킹하러 밖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꼭 저희 가사 중에서 울룩캉캉 비가 내리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만 하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비를 부르는 노래인가요? 진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저희 5명 다 야외에서 이거 할 때. 이겨내면은 우리 진짜 한층 선장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비가 내릴 때도 이제 계속해서 공연이 이제 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하죠. 감전만 안 되면 계속 해요. 저희. 근데 여태까지 보면 비 왔을 때 더 재밌게 공연했어요. 네. 사실 공연이라는 게 좀 뭔가 다이나믹이 아 그렇죠. 네. 더해지면 네. 심지어 자연이 그걸 이렇게 도와주면 네. 비가 나도 오거나 맞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너무 네. 경찰 덥거나. 오거나. 경찰은 좀 그건 좀 고성방가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공연 얘기도 살짝 나누는데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시간 진짜 네. 빨리 가네요.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다음 곡은 저희가 아까 올드팝 좋아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사실 잔나비 멤버분들이 이 곡을 알기에 그렇게 뭐랄까 적합한 그런 나이대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저희요? 들거든요. 저희는 92년생이면 네. 이 곡을 아시는 어떤 지금 92년생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쵸. 언제 좀 이런 곡들을 많이 접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올드팝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들으셨다. 어머니 차에서 차 타면 많이 네. 들을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요.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잔나비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잔나비의 라이브였습니다.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야, 이 곡을 진짜 92년생 밴드 친구들이 라이브를 할 일이 많지 않을 텐데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영화 라붐이라는 영화의 OST 곡이고 상당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이 네. 많이 네. 들었을 그런 네. 맞아요. 팝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요. 어떻게 라이브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런 커버곡들도 공연하실 때 많이 하셨을 테고 오늘 푸른밤에서 벌써 3곡째 네. 라이브를 해주고 계신데 네.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이곳은 항상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긴 너무 시스템이나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네네. 라이브 하기 너무 딱 좋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곳이 가장 라이브 하기 네. 편하고 저희가 선호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서 네.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좀 천장도 높고 막 그래서 네, 맞아요. 살짝 네. 공연장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집중도 맞아요.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면서 라이브 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커버곡도 한 곡 들어봤고요. 이제 멤버분들의 어떤 나이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보고 싶은데 25살 네. 상당히 혈기왕성할 그런 아유. 시간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저랑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어서 그쵸. 좀 네. 그렇긴 하지만요.
사실 합주실, 작업실 이런 곳에서만 시간 보내기에 뭐랄까 몸이 좀 근질근질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어떠세요? 지금 바쁘게 이렇게 음악 때문에 음악 덕분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정말 제가 일이 없어서 마음이 고생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이제 몸이 힘들 정도로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그냥 저희 5명 다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없을 때를 생각해봐. 이런. 지금은 진짜 네. 행복하죠. 그쵸. 부모님이라든지 좀 네. 주변인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맞아요. 네. 뭐 음악한다라는 이유로 네. 뭔가 집에서 혼자 계속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지금 바빠서 네. 그래도 내가 가장 잠들지 못할 때는 언젠가요? 잠들지 못할 몸이 때는 피곤한데도 잠들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외로울 때. 아까 사실 리얼리티 부르면서 음. 정말 막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왜요? 이 노래 내용이 이제 꿈에서 만난 여자에 대해서 그렇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건 꿈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도 그런 이제 것 같아서.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데가 꿈밖에 없어요. 저런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새로운 만남을 맞아 갖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활동 끝나면 자연스레. 네, 활동이란 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저희는 막 앨범 내고 활동 몇 주 활동하고 그게 아니고 앨범 내면은 이걸 완전 다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한 1, 2년 계속 공연하고 활동하고 다시 또 앨범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이제 다들 각오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각오하십시오. 자, 그래요.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친구분들 5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싸우거나 티격태격 의견 조율이 안 될 때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맞춰 나가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 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어렸을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가끔씩 다투면은 희한하게 저희들끼리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그냥 서로 사랑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해 하고 안아주기. 저희의 화해법이 있거든요. 엄청난 화해법이네요. 그거를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예. 효과가 있어요. 그럴만하죠. 이게 사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서로 체온을 나눈다라는 것이 네. 엄청난 힘인데 사실 남자 5이 모였을 때 이런 룰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야 돼요. 저희끼리 정한 룰이라서 꼭 사랑한다고 서로 말해주고. 그러면 이 딱 싸우고 당장인가요? 아니면 당장이에요. 아니면 맞아요. 싸우고 있는 네. 도중일 때도 있어요. 싸우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한 명이 와서 야 너네 빨리 사랑한다고 할까? 포옹해 이러면 너네 해야 빨리 돼요. 눈 보고 사랑한다해. 살짝 껴안아. 어린이집에서 네, 약간 그런. 빨리 악수해. 빨리 악수해. 서로 사과하고 악수해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그럼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다른 멤버가 또 중재자로 네. 그쵸. 들어가는 거군요. 네.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멤버분들 성격이 되게 동글동글하신가 봐요. 근데 저희끼리도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연습 같은 거에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지적해 주는 거를 저희끼리 일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무겁지 오그라드는 얘기들을 굉장히 저희끼리 자주 해요. 그렇군요. 네. 분위기를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서로의 위치가 또 있고 포지셔닝이 정확하다 보니까 네. 상대방의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네.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룰을 잘 만들어내셨다고. 그래요.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멤버가 누군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영현 씨하고요. 영현 도영 씨하고. 네. 도영 씨와 영은 씨. 네. 왜? 그냥 제가 영현이 옷가방을 네. 모르고 들고 갔어요. 제 건 줄 알고. 예, 착각을 했군요. 네, 근데 영현이가 또 이제 옷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서로 약간 이제 다퉜는데 그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정훈이가 오더니만 빨리 둘이 사랑한다고 바로 사랑한다. 그거 왜 갖고 왔어? 나 내 건지 몰랐어. 네, 그런 식으로 빨리 사랑한다 해.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엄청 동글동글한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지금 작가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잔나비 말고 다른 어떠한 형태로 데뷔를 할 뻔한 멤버분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일까요? 저예요, 저. 근데 제가 아이돌 이제 기획사 연습생 있을 때는 네네. 고3이
고3 갓 끝나고 이제 대학생이고 그래서 네, 네. 부모님이나 이런 뭐 부모님의 반대나 이런 갈등도 있어가지고 서로 같이 못 지냈어요. 그때 제가 그때. FNC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거든요. 예. 그때 또 네. 연습생으로 계셔서 잠시 네. 동안 뭐 잔나비라는 팀 자체의 어떤 활동이 조금은 멈춰 네. 있는 상태였군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곡을 써오라고 대표님께서 하셔가지고 곡을 쓰는데 저는 멜로디는 쓸 줄은 아는데 이제 미디 편곡이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 도영이를 불러가지고 멜로디를 쓰고 편곡을 너가 도와줘라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다시 옛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영이도 저를 많이 꼬셨어요. 같이 하자고. 함께 나오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네. 또 이렇게 좋은 음악과 뭐 네. 본인들의 색깔을 좀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군요. 자,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쭉 흘러가지고요. 그러네요. 야, 정말 저도 사실 이런 게스트분들 많이 모시고 초대석 진행을 하지만 오늘 정말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데뷔 2년 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고 싶은 음악, 보여주고 싶은 색깔 이런 것들 이제 막 뿜어내고 있는 것 같은 팀이다. 열정적인 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수로서 사람들이 잔나비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고 싶나요? 어떤 생각이 났으면 좋겠나요? 그건 뭐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말 밴드가 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좀 쉽게 좀 대중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잔나비라는 팀 자체를 항상 좀 편안하게. 네, 저희 공연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다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남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른 멤버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팬분들하고 계속 같이 나이 먹어가는. 오랫동안 좀 함께 보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항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유행하는 음악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팬들이 나이 먹는 만큼 같이 나이 먹어서 그런 성숙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네. 어떠한 뭐랄까 공간을 만들고 네. 음악 세계관을 만들고 그런 네.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네, 싶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살짝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뭐랄까 10년 후의 잔나비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0년 이제 막 정규 1집이 나왔습니다. 잔나비.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희는 당장 내일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우문현답이었네요. 네. 대단합니다. 당장 내일도 몰라서 10년 후를 저희가 이제 꿈꾸는 어렸을 원하는. 때부터 꿈꿨었던 그런 목표는 있지만 항상 오늘 하루 최선 열심히 다하고. 그럼 원하던 거는 뭔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네. 음악하는 게 같이. 네. 네.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뭐 팬분들과도 함께 늙어가고 네. 지금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 2, 3년 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보거든요. 너무 네. 어렸을 때이기도 네. 하고 네. 창피하고 막 음악적으로 덜한 애들이 막 겉멋을 부리니까. 근데 10년 후에 저희가 지금 저희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무언가 네. 또 있으니 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네. 자 그래요.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하는데 사실 오늘 뭐 윤결 씨 목소리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현 씨 목소리를 너무 못 들었어요. 두 분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 저요? 네, 윤결 씨. 얘들아 사랑해. 싸우셨나요? 부스 들어오기 전에 싸우셨구나. 그래서 말이 좀 그래갖고 안 말씀 한것 안 같아요. 하셨구나. 원래 한쪽에서만 사랑한다고 하나요? 우리도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훈훈해라. 영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근데 정말 이쪽 이거 뭐야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가 굉장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연주하기도 편하고 네네. 정말 마음이 정말 편해요. 연주할 때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푸른 밤 오셔서 네. 전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이브를 들어볼까 하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결 씨, 예. 곡 소개 좀 해주세요. The Secret of Hard Rock 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곡일까요?
하드락입니다. 와, 통쾌했다. 네, 정말 통쾌하게 잔나비식 하드락입니다. 잔나비식 하드락. 네. 알겠습니다. 또 들어보면 또 바로 느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잔나비 5분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 of Hard Rock 듣겠습니다. I am rockstar.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올해 40살이 되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나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이 우울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시절 동아리 외부 활동을 하면서 40대 언니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 언니를 보면서 아직도 저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그 나이가 되다니 청바지, 맨투맨 티셔츠에 모자를 써봐도 이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영락없는 아줌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아직은 나도 여자이고 꾸밀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1시간 반씩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독하게 일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 끝에 11kg을 감량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어디 아파? 거울 속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내 모습은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 얘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자라고. 그래서 요즘 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일본어 공부. 2,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에 다시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평균 수명도 길어졌는데 40. 아직 내 나이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새로운 시작, 나를 응원하며. 하루의 끝. 오늘은 김은정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고찬용의 화이팅이었습니다. 그래요. 와, 사연 소개를 쭉 해드리면서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 자체도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한 것, 그게 참 스스로에게도 참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정도 일본어 공부하신 다음에 또 여행을 가신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즐겁게 잘하셔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어 공부 같은 건 진짜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곳을 내가 언제 갈 것이다 뭐 이런 목표, 꿈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또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또 의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목표가 되는 것 같아서 준비 잘하셔서 재밌는 여행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992님, 조그마한 로드샵을 하고 있는 25살 남자입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밀린 일들을 하며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요. 벌써 며칠째 밤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작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설렘과 어떠한 나의 꿈과 목표들이 똘똘 뭉쳐서 내 발자국을 좀 잘 찍어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첫 발을 띄는데 이래저래 바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잠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었던 어떤 이유들이라든지 목적의식을 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걸어왔던 좀 길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잊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 보면은 진짜 회의감이 자주 찾아오는데 마음을 잘 다잡아 보시고 그리고 선택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지은님, 이직한 지 일주일 됐어요. 저는 25살인데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좋기보다는 사실은 약하기만 한 제 모습을 들킬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다들 성장통을 겪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5살이신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네요. 예. 다들 어찌 보면 2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어떤 배움의 시절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좀 이런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겪는 이때쯤 20대 중반, 20대 중후반에 겪는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걸 많이 겪거든요. 다들 뭐 직업적인 부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목표 혹은 뭘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혼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깊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사실 대학교 와서 만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게 있어. 그런 얘기를 해서 중학교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애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대학교 때 만난 혹은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어떤 나의 가치관 혹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못 나누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늦은 건가? 잘못된 건가? 이제야 하는 건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불안함도 갖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20대 중반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연자분도 당연히 이렇게 성장통을 겪으면서 크는 거겠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키 크면 살이 트잖아요. 저도 등에 튼 자국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키가 큰 건 아닙니다만 그때 키가 크긴 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키가 쑥 크면서 살이 터서 좀 그런 흉터 같이 등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그 통증은 나중에 봤을 때 되게 멋진 훈장으로도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육체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20대 중후반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크게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드릴 것 같네요. 힘내십시오, 지은 씨. 지은 씨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노래 들을까요? 강허달님의 꼭 안아주세요. 4815님 신청곡이고요. 정미조의 귀로 두 곡 듣겠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양다일과 효린이 함께한 그리워입니다. 지난 31일 발표된 신곡인데요. 양다일과 효린 두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이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양다일 씨는 푸른밤에 출연하셔서 라이브를 들려주시기도 했죠. 정키 씨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맡은 곡이고요. 오늘 같은 밤 가을 초입에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라드가 들리는 계절이 벌써 왔네요. 오늘 끝곡 양다일과 효린의 그리워 듣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한단 게 내게도 그런